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세상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 두려움 등을 유발하고, 또 이는 감염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대상에 대한 혐오, 증오, 편견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집단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게 되는 행동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울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후유증은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전반적인 침체, 정신적인, 심리적인 침체에서 오는 사회경제적인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불안 반응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오면 몸을 좀 에너지도 더 높이고, 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 감염병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게 돼서, 특히 이제 팬데믹 같이 이렇게 집단적인 대유행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안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력한 방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행동 면역계라고 하죠. 낯선 사람 피하고, 새로운 곳에 가지 않고, 위생에 대해서 강박적인 행동 취하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 전략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반응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개인 혹은 집단이 감내할 수 있는 역치 수준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유증이 이제 크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그리고 집단이 이제 견딜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또 제2, 제3의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 직업의 기회, 주거의 기회, 또 새로운 짝을 만날 기회, 또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모이려고 하죠. 근데 집중화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어요. 항생제라든지 백신 사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감염병의 위협에서는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집중화의 위협이라고 하면 오염이라든지 상수도 부족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만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인류사를 통틀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늘 주기적인 감염병이 유행을 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는 곳에서는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지 않아요. 만나야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이 유행하면 도시가 또 다시 탈집중화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전대미문의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전 인류사를 뒤돌아보면 사실 여러 번 반복됐던 그런 수많은 감염병 레퍼토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염병이 한번 유행했다 지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화를 통한 강력한 집중화는 이제 상당 기간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 집중화의 이득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숨겨진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더 이렇게 흩어진 탈집중화의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기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바로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운 좋게 올해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언젠간 생기겠지만, 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당장 다음 주 혹은 내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셧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유행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문을 걸어 잠갔어요.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르고 있는 미지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집단적 불안 반응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문제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의 집단적 불안 반응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세상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 흑사병 200년, 매독 같은 경우 500년도 넘게 유행했었죠. 콜레라도 120년 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일반인은 지쳤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 집단도 결국 개인이 모여서 만든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집단은 예전에 비해서 결속력을 많이 잃게 돼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실천입니다. 그게 우선이 되고 나서야 집단적인 지원도, 보상도, 그리고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